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선은 깊은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맑은 물을 자랑하던 정선의 아우라지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선 밭에서 붉은 흙탕물이 내려와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흙탕물 논쟁. 예전에 저희가 이걸 물을 떠서 밥을 해먹고 그 물을 퍼서 먹었어요. 예전처럼 맑은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정선의 아우라지. 이곳은 대대로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우라지는 평창에서 흘러오는 송천과 임계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으로 이 물은 남한강 수계의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송천 상류에 도암댐이 들어선 이후 이곳 아우라지의 물은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년 우기만 되면은 그 도암호에 퇴적된 퇴적물이 그 폭우에 흙탕물과 섞여가지고 하루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창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여름, 아우라지로 내려오는 송천은 예상대로 붉은색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합류하는 골지천의 물과 비교했을 때 물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히 장마철 폭우 탓을 하기엔 유독 송천의 물만 흙탕물이라는 겁니다. 송천의 흙탕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도암댐에서 방류한 그 이후로 우리 하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천이 점점 좁아지고 여기가 어디 누가 봐도 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 발 담갔다가도 수돗물에 가서 씻어야 될 정도니까 물이 많이 오염되죠. 조선시대에 목재를 서울로 운반했던 아우라지 나루터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될 만큼 역사 깊은 곳이죠. 아우라지에는 나루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마을 처녀 총각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정선아리랑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우라지 나루터의 현재 모습은 조금 쓸쓸해 보입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주는 교통로로 쓰였거든요. 이제 학교 같은 거 가면 애들 태워다 줘야 되죠. 또 새벽 4시쯤에 열차 들어오면 열차 그 손님 받아갖고 태워서 집에 내다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함께 해온 나룻배 뱃사공. 그에겐 누구보다 애정이 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에 이 낚시업으로 이렇게 매운탕이랄까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고기 개체수도 줄고 낚시도 좀 안 되고 물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이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집들이 그만두고 업종을 바꾸고. 흙탕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요. 물 맑고 살기 좋은 아우라지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아우라지의 송천을 따라 올라가면 지난 1991년 건설된 도암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강원도 평창 송천의 물을 도암댐에서 저수한 후 도수터널로 물길을 만들어 강릉시 성산면에 위치한 강릉수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는, 즉 서해로 흐르는 남한강의 물을 동해로 방류하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입니다. 동해안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강릉수력발전소. 당시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력발전에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강릉수력발전소는 세워진 지 불과 10년 만인 2001년 발전 방류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릉수력발전소는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며 치수 원인 도암댐은 홍수 조절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암댐에서 저수한 물은 홍수 조절용으로는 정선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발전 방류 시에는 지하 도수 터널을 이용해 강릉으로 물을 보내 발전을 하게끔 설계되었는데요. 2001년 오염된 사급수의 물을 강릉으로 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20년간 발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정선의 지역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도암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근본적인 도암댐 문제 해결과 환경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입니다. 발전소는 멈췄지만 정선 주민들에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발생하는 지역 자체 도암댐이 있는 자체는 평창분해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발전 시설은 강릉에 위치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전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강릉시 성산면 지역이고, 저희들은 발전은 안 할 때 우기에 범람해서 하루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발전과는 관계없이 어떤 그 댐으로 인한 보상은 전혀 없거든요. 청정 강원 지역 중에서도 조금은 더 오지어서 관광지로 각광받았던 정선. 그 맑은 환경 덕분에 아기자기한 휴식의 맛을 더할 수 있었던 아우라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여름철에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또 그들을 상대해서 그 농산물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뭐 민박이라든가 그 한철 좀 수입원을 좀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90년대 그 도암댐 사고 이후로는 전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도암댐. 도암댐의 수질이 오염된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의 도암댐 상류 지역이 발전을 시작하고 할 때는 대관령 지역에 하수 처리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처리돼서 나오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축산도 많았어요. 그게 다 없어졌지, 축산 단지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지금은 이제 고냉지 해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농업 지역밖에 없는 거다. 공교롭게도 도암댐이 건설 완공될 무렵부터 평창 지역에 고랭지 밭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난 고랭지 밭이 도암호 수질을 나빠지게 하는데 한몫한 것이죠. 댐은 근본적으로 어떤 오염을 야기시키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댐들은 수력발전소 댐들은 상류에서 온물을 그대로 받아서 하류로 방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류의 비점 오염원들이 갑자기 급속히 증가하면서 댐으로 들어오는 물 자체가 굉장히 더러워지다 보니까 이 댐에서 우리가 저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이라든가 질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체류 시간을 갖게 되니까 더 오염이 가중돼서 가중된 오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큰 반발을 일으킨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암호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밭. 고랭지 배추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수익원이 되면서 고랭지 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지가 아니라는 점. 경사진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는 일이 잦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 뿌리는 객토를 하고, 장마철엔 또 그 흙이 쓸려 내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결국 도암호 수질 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고랭지 배추밭에서 쓸려 내려오는 흙탕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랭지 배추밭이 가장 많이 있는 평창군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밭으로 인한 빗점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마련했는데요.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은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평상시엔 이런 빗점 오염 저감 시설을 늘려 오염원의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철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흙탕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더욱이 올해와 같은 긴 장마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일부 흙탕물은 도암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2008년도서부터 지금 꾸준히 지금 빗점 오염 저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보통 빗점 오염 저감 시설로 침사제라든가 아니면 식생 매트, 식생 수로, 그리고 개비원 등 이런 것들 지금 한 340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58억을 더 기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인 경사진 고랭지 배추밭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사업이 바로 계단식 밭입니다. 경사가 심했던 고랭지 배추밭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3단으로 돌망태 옹벽을 활용하여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밭은 극경사지 농경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경사도를 줄임으로써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고랭지밭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수질 오염의 심각함을 느껴 계단식 밭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밭은 실례지만 몇 평이나? 한 10,000여 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네. 여기 고랭지 배추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은 그 해발이 높다 보니까 병에 좀 강하고 여름에는 배추가 쉽게 물러지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이 높아야지만 배추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알이 단단하고. 주위에서는 계단식으로 밭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네네. 좀 많이 좀 생기고 있나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경사지 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소로 밭 갈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흙탕물도 이제 유출되는 것도 많이 또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비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경작지는 대신 조금 줄어들죠. 경사지 밭보다. 그거 말고는 뭐 농작업하기는 더 사람들도 편해졌고, 기계에 올라가기도 더 쉬워졌고, 생산자들이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예전하고 인력난도 많이 좀 심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죠. 계단식 경작지는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객토나 비료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불어 생산량이 늘어나고 고부가 가치 작목으로 전환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시범 조성한 계단식 경작지 3개소를 경제적 또 환경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들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계단식 경작지 조성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암호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 제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암호 수질은 어떨까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6월 중순 도암호를 찾았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도암호의 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송천 상류하고요, 도암댐을 중심으로 상하류에 그 수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천에서의 수질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절적인 변화도 있고
또 매월 변화도 있고 또 매주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여기 수질 개선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변화를 좀 더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하는지도 수질 검사에서 중요한 점인데요. 강원대 수질검사팀은 먼저 도암댐 바로 앞쪽은 물론 도암호의 중심, 송천이 유입되는 지점 모두 3곳에서 탁도를 측정합니다. 또 표층, 중층, 심층 등 실험실에서 조사할 물도 다양하게 채취합니다. 지금 이 지점이 이제 거리별로 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맨 마지막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댐물이 잘 섞이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요. 그래서 그 혼합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이라 흙탕물은 아니었지만 카메라를 안으로 넣어보니 깊지 않은 곳임에도 막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SS나 TP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급수로 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2급수 가까이 유지하다가 비가 오고 나면 뭐 3급수 또 때로는 뭐 4급수도 가기로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도암호의 수질은 2급수. 2급수는 직접 마실 수는 없지만 정수 처리를 거치면 식수로 사용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암호에서 채취한 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수질은 BOD, COD 등의 유기물질 농도, 부유물질인 SS, 총인 같은 영양 염류물질 농도 등을 두루 조사해 모두 2급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도암호 수질은 현재보다 많이 나빴었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도암호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BOD를 보았을 때는 1B 등급, 약간 좋음 등급이고요. COD는 2등급 정도인 약간 좋음 등급. 그다음에 TP는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질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질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환경부와 강원도 또 평창군에서 고랭지바 특탕물 저감 대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함으로써 수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급수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중 일부는 과거의 청정한 모습을 되찾으려면 댐을 해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의 깨끗한 물이 다시 돌아올까요? 도암댐이 건설된 지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도암댐 하류라든지 도암댐 그 상류의 그 생태계가 그동안 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그 지금까지 천천히 변화가 된 생태계를 갑자기 또 댐을 없애서 아니면 또 댐 하류를 생태계를 그 인위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댐을 해체를 하거나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만큼의 손해가 나는 일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댐을 수질을 개선해서 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암호의 수질을 상시적으로 2급수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지역 주민들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년이라는 조금은 오래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 더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는 바로 천연 광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도암호에서 가져온 물을 이용해 수질 개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로 만든 수처리제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걸까요?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는 게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용존형이 있고 물에 떠 있는 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루미나이트와 같은 이런 이제 천연 응집제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흡착해가지고 깔아앉는 것들이기 때문에 용존되어 있는 것보다는 입자로 있는 그래서 흙탕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떠 있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들은 결합해서 깔아앉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미세한 입자들이고 또 조류까지도 마찬가지로 입자거든요. 걔들은 흡착돼서 깔아앉으니까 물이 맑아지는 거죠. 루미나이트는 이게 광물질이다 보니까 양이온을 떼고요, 플러스 이온을 떼고,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되게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결합돼 가지고 결합 침전을 하는 거예요. 제올라이트는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과 해수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광물인데요. 흡착성이 뛰어난 효과 때문에 불순물 제거와 탈취, 그리고 건축자재, 촉매제, 항균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온 뒤 흙탕물이 된 도화모 물에 한쪽은 제올라이트 70ppm을 넣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놔둔 상태로 12시간을 지켜봤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보이는데 보다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양쪽의 물을 표층과 심층에서 각기 채취해 탁도를 재봤습니다. 어제 285 NTU였는데요. 지금 2.9 정도. 실험 전의 양쪽 물의 탁도는 285 NTU. 12시간 후 그냥 놔둔 물의 탁도는 표층이 93.4, 심층이 97.3. 제올라이트 70ppm을 넣은 쪽은 표층이 2.89, 심층이 3.62. 대략 32배 정도 맑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오염원 저감 사업에 더해 제올라이트를 활용한다면 과연 도화모는 흙탕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그 방법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미봉책 말고요, 좀 근원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누가 봐도 물이라도 좀 한번 깨끗한 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